우리는 고정관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학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여러분 일화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께서 하루는 왕사인 무학대사에게 대사 차를 마시면서 오늘 뭐처럼 한가한데 우리 솔직하게 상대방이 뭘로 보이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먼저 하지요. 내가 보니 대사는 돼지 같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학대사는 껄껄 웃으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하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태조께서 아니 나는 대사에게 무안을 줬는데 왜 대사는 나를 칭찬하시오? 그러니까 전하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본에는 부처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이성계 태조께서 돼지가 되신 거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돼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돼지로 보이고 자기가 사기치려고 생각하면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인다. 자, 아이젠하워 원수께서 나토 사령관 또 이 연합군 총사령관을 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뉴욕에 가면 컬럼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할렘과 하고 이 사이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죠. 아주 명문 중의 명문이죠.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총장으로 영입되어 가셨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가면 그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이 있는데 이 본관 앞에 잔디밭을 자꾸 질러다녀. 잔디가 죽어. 그러니까 학교 행정부에서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 요청서를 총장한테 올리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쪽으로 다니면 길을 내주면 될 거 아닌가. 그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행정편의주의적인 학교 이 행정관들은 그걸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쪽으로 학생들이 자꾸 다닌다면 다닐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길을 내주면 안 밟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길을 내줬죠. 내줬죠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뭔가를 자꾸 하면 왜 그러는가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또 골프를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골프를 무지무지 좋아했는데 골프는 못 쳐. 웨스트포인트 육사를 다닐 때 아메리칸 풋볼 선수였는데 그거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데 이 스탠스가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쳐 그냥. 근데 골프 운동을 좋아하셔요. 좋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골프 치다 기자들한테 걸렸어. 업무 시간에. 그래가지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도 먹었어.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누가 어떤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고 그리고 국방성과 국무성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울 때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어느 쪽이 옳은지 그걸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나는 골프 칠 때 그 생각이 제일 잘 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업무 시간에 계속 골프를 칠 것이다. 맞잖아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도 권위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권위주의적이 아니야. 항상 병사들하고 웃고 즐기고 그런 스타일. 참모들이 보고서를 올리면은 보고서를 읽어보다 않고 사인해. 희죽희죽 웃으면서 사인하면서 자네 어제 메타 맞았나? 메타 쳤나? 이런 얘기만 해.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놨어. 그러면 그놈이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괜히 감나라 배나라 했다가는 일이 걸러져.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려할 줄을 알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서커스단의 코끼리.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이 덩치가 큰 놈이 작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럽니다. 서커스를 안 할 때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그러는가. 어렸을 때 이렇게 큰 쇠사슬에 묶어놓고 이놈이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망가지 못하게 되면 이 코끼리는 쇠사슬은 끊을 수 없다는 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발만 조금 움직이면 끊어지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럽니다.
개인데 개 24마리를 3개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A 파트, B 파트, C 파트. 그러니까 각각 8마리죠. 8마리를 갈라가지고 요 8마리는 여기가 지금 밑에가 전기가 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면 이 개가 어떻겠습니까? 난리겠죠? 전기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훌떡훌떡 뛰다가 요 나무를 밀면 전기가 꺼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하면 어떻습니까? 전기만 왔다 하면 이거 밀어서 끄겠죠? 요 훈련을 8마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8마리는 묶어놓고 요걸 밀어도 전기가 안 꺼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안 꺼지도록 만들고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전기 충격을 줬어요. 다음 8마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전기 충격도 안 주고 좀 묶어놨다가 나중에 풀어놨어요. 그래 놓고 24시간 후에 동일한 실험을 또 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끈을 풀었어요. 끈을 풀고 칸을 2칸으로 해서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면 여기는 전기가 전혀 없어요.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자기가 요걸 누르면 전기 충격이 없어진다는 학습을 한, 하루 전에 학습을 한 이 개 8마리는 여기다 넣어놓고 끈을 풀고 전기 충격을 주니까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혐오스러운 반응을 스스로 극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극복.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지가 눌러도 안 되고 묶어있던 요 개는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면 이거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고 끙끙거리면서 참고 있더라 그런 말이야. 전혀 경험이 없는 개는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니까 음에 뜨거라고 넘어가 버려. 자, 이건 이건 요걸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를 실험하다가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저거 왜 저래?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안 된 놈은 나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도 안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안 하더라. 우리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 공황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이분이 다 만든 겁니다. 아, 저게 우울증이로구나.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못 빠지게 일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무기력에 빠져요.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돼. 난 재수가 더럽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돼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더라.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인데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리학이라는 게 맨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만 연구하는 심리학이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연구했어요. 그걸 행복심리학, 즉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느냐? 사람, 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쥐를 가지고 그다음에 벼룩을 가지고 무슨 이 온갖 걸 가지고 다 동물 실험을 했는데 다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혐오스러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을 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험을 한 동물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줘도 그걸 극복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 그냥 끙끙 앓면서 참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내 운명이 이러니 하면서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어떤가? 대학생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에다 전기 충격을 줬다고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소음을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 방에 있는 대학생은 시끄러운 소음을 주면은 자기들이 뭔가를 누르면은 소음이 꺼지도록 되어 있고 걔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또 B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거기는 아무 장치가 없어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방. C방에 있는 이 대학생은 전혀 경험이 없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세 파트의 대학생을 한 방에다 집어넣고 소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소음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소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대학생은 다른 방으로 다 가버리더라 그 말이야. 어이구 이 무슨 시끄러운 소리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듣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은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그걸 참고 있더라. 그런 말이야 지금. 그 환경을 그냥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해요.
요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 사람이. 그래서 이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녀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무기력에 빠진다고 말이야. 너 이번에 꼭 1등해. 1등을 아무나 하나 이 말이야. 1등을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한테 조그만한 성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자를 썼다. 이야, 잘해. 네가 어떻게 기억자를 썼지? 이야, 잘하는데? 이걸 조그마한 성취가 자꾸 이루어지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는데 야, 임마, 그거 누가 못해? 이렇게 되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들한테 특히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학생이 풀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거나 성적 나쁘다고 계속 질책하면은 그놈이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더가 파트너 또는 폴로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성취,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도 오늘은 내가 한 사람 리크루팅을 했네. 이걸 따져야지. 아이고, 오늘 내가 10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밖에 내가 못했나? 이렇게 되면 자꾸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자꾸,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입니다. 자, 그런데 요 사람들입니다. 요 3분의 1. 학자들이 계속 개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한 160여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학습된 무기력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줬더니 3분의 1이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개도 그러는데 개만 또 못해 안 되겠죠. 인간은 자기가 어떤 결심을 갖느냐, 특히 상급자들, 부모나 교사나 또는 리더가 어떻게 격려해주고 리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의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있죠. 개는 그런 게 없는데도 3분의 1 정도가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탈출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다 끙끙 앓고 있고 그렇다면 사람은 윗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시골에 벼룩, 벼룩 물린 자국이에요. 이거 물리면 무지무지 가렵죠. 근데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팩 뛰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무지무지하게 작아. 벼룩이 이 높이뛰기 선수라는데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답니다, 최고로. 인간이 만약에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안 보이겠죠? 자기 몸에 200배를 뛰는데 벼룩을 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유리로 막아버려요. 그럼 다 밝아. 그러면 이놈이 튀어나가려고 계속 뛰는데 여기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못 나가. 계속 못 나가. 그러면 이놈이 학습을 해. 이 이상 높이 뛰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요 유리판을 치워도 이놈은 못 나가. 뛰는데 자기 몸에 200배를 뛰는 게 아니라 이 컵 높이만큼만 뛴다, 이게.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이 이상은 안 돼. 인간도 이렇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 고정관념, 여기서 고정관념을 영어로는 앵커링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단내림 함정. 이렇게 지금 배가 가야 되는데 요놈이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자,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실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왕에 이 사업자분들 계실 텐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혼자는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내 고집만 피우고 앉아있으면요 계속 그것이 광화가 되거든요. 맞아, 내가 맞아.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미팅이라든가 또는 원데이라든가 석세스의 리더들을 특히 사업자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내 정보가 과연 맞는 것인지 내 지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십을 발휘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혼자 잘해서 돈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리더는 반드시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고귀한적인 도덕적 임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노하우를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여예요. 그걸 스폰서라면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걸 밑에 파트너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동그라미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건 고귀한 자의 도덕적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라는 것은 법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걸 집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경청, 리스닝입니다. 이게 도전관념에서 탈피하려면 자꾸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게 고집센 사람들이 가장 큰 결점이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 주장만 계속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즉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라는 것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귀는 두 개, 입은 하나.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물주가 사람의 귀는 두 개, 입은 하나 만든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들으라는 얘기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사실은. 그렇죠? 말은 2배, 듣는 건 절반밖에 안 들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청득심은, 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요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일본 마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9남매 중 막내인가 그렇게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과거 1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경영자를 이 양반을 꼽아요. 마시다 고노스케. 이 양반이 자서전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어요. 나는 3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 그래놨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조건이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조건이에요. 나는 가난했고 배운 것이 없고 그리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랬어요. 이게 가난했고 배운 게 없고 몸이 약했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런데 이 마시다 고노스케는 이 3가지 조건이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다르죠. 객관적 조건은 같은데. 그 다음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다. 계속 들어준 거예요. 계속. 가장 이 골치 아픈 사람이요. 학벌 높은데 대가리에 든 게 별로 없는 놈이에요. 이게 골치 아파요. 계속 지 얘기만 해. 헛소리만 해. 그런 사람 성공하기 힘들어요. 고노스케는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계속 들었다. 그만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나 또? 나는 그래서 배운 사람을 데려다 쓰려고 했다. 그거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놈은 내치는 게 리더들의 특성이에요. 자식아,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뭐 이러고 앉아 있거든. 그건 곤망해요. 그 다음에 3번째,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협력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했어요.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 3가지 조건이 망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 마시다 고노스케는 그것을 자기 성공의 조건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지금 지도자들도 마스터에서 우수로 나온 사람이 많죠. PPP랑.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리더십은 웅병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자기가 해봤거든. 앤드류 카네기, 미국의 USST를 만든 철강왕이 있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말고 계속 자기의 말만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나이 또래 되면은 여자들 뭐 만나면은 전부 다 자기 손자 손녀 자랑이야. 전부 영재야. 아이 글쎄 7개월도 못 됐는데 걷는단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옛날 버전은 돈 줄 테니까 돈 내고 해라. 그랬죠? 돈 내고 해라. 이야기하려면 돈 내고 해라. 지금 버전은 돈 줄 테니까 가라.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한테 즐거운 얘기, 내가 아는 얘기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에 흥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듣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은 상대방 정보를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자, 데일 카네기. 2주 동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계속 이게 성공학자입니다. 아주 굉장한 성공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제발 그놈의 입을 닥쳐라 그 말이야. 네 입을 닥쳐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틀어주라. 자, 브레인스토밍. 이것은 두뇌 선풍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사람이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센터든지 뭐든지 회의를 하면은, 가족 회의도 좋고 회의를 하면은 거기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남이 말할 때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나도 그거 생각해봤어. 그런 얘기 절대로 해서는. 왜냐하면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폴로워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자유스러운 의견 표현, 많은 의견 제시, 아이디어 편승 권장, 적절한 참가 인원. 아이디어 편승 권장, 그 말은 A라는 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랬다면 옆 사람이 나도 그것도 괜찮다 그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고정관념이 깨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다 그 말 아니고 같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그냥 환경이 워낙 복잡하게 변하니까 정답이 하나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습관, 이것도 습관입니다. 훈련이고. 자, 겸손. 원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 계속 피우면 그 고정관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않아.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워싱턴주에 타코마 다리, 타코마 네로 브릿지라고 하는 타코마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됐을 때 1940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였고 아주 공학의 계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로 현수교로 이렇게 이 건설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였고, 그래서 이 강한 바람, 태풍 같은 강한 바람, 초속 50m, 80m의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강한 다리를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준공식을 하고 난 4개월 뒤에 아주 약한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때문에 무너진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뭐 때문에 무너졌냐 말이야 이게. 그 미풍에 왜 다리가 무너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명현상입니다. 리소넌스라고 하는 공명현상.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는 자기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이 물체도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타악기 징을 땅 때리고 나면 징 하면서 울리죠. 그럼 이렇게 현미경 이런 건 떨릴 겁니다. 그게 진동수예요. 그 고유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진동수가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진폭이 무한대가 되면서 그게 무너져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암만 센 힘이 아니고 약한 거라도 진동수가 맞으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군의 고함 소리로 무너졌다 있죠? 그거 무너집니다. 그 성의 고유 진동수와 목소리의 진동수가 같으면 진폭이 무한대가 되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눈이 왔을 때 산에 가서 야호 소리를 하지 말라고 교육받았을 거예요. 야호 소리를 하게 되면 메아리가 치면서 제수대거리 없이 그 눈의 진동수하고 같으면 눈이 무너집니다. 산사태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군인들은 다리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을 맞추도록 해요? 못 맞추도록 해요? 다리를 건너갈 때는 군대가 행진할 때는 항상 발을 맞춰 행진합니다. 그렇죠? 짝짝짝짝. 그런데 다리를 건너갈 때는 발을 못 맞추게 합니다. 발을 맞춰 걸어가다가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지면 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것이 프랑스군과 영국군에서 19세기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200여 명이 다리에 떨어져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명현상이에요. 군대가 행진하면서 걷는 주파수, 진동수와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타코마 다리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자, 어떻게 무너졌는지 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 다리인데, 이 엄청난 다리, 이 쇠다리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트위스팅을 시작하죠? 트위스팅을 시작하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요건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약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소용돌이를 치는데 그 소용돌이의 진동수가 다리의 진동수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무한대로 진동하면서 부러져 버린 겁니다. 자, 지금 다리입니다. 지금 멋있게 나눴죠, 다시. 그래서 이 소용돌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학자들이 왜 무너진지를 몰라서 계속 실험을 하다 보니까 공명이다 하는 걸 알아냈어요. 공명 현상의 가장 전형적인 게 그네탁입니다. 그네가 딱 멈췄을 즈음에 약한 힘으로 밀어줘도 그네는 점점 높이 올라가요. 세게 미는 게 아닙니다. 진동수를 같이 해서 밀어주니까 그렇게 돼요.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다리기 하는데 진동수를 같이 해서 당겨야 힘이 합성이 돼서 커집니다. 들쭉날쭉으로 당기면 어떤 놈은 2.7초 만에 달리는 어떤 놈은 4초 만에 당기면은 힘이 약해져요. 그게 공명입니다. 공명.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커져요, 힘이. 공명 원리를 이용한 우리 주변에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 TV 채널 탁 틀죠. 또 라디오 틀면은 KBS 93점 몇 메가헤르츠 딱 끝난 말이에요. 그러면 채널을 튼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요 라디오 속에 있는 회로가 93.7헤르츠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주파수를 딱 잡아다녀요. 아이고, 내 형제네. 그러면 잡아. 그게 공명이에요.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전부 공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우리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는 열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음식 속에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은 주파수를 보내면 물 분자가 진동을 시작해요. 자기하고 진동수가 같거든. 그래서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거기서 열이 나서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것을 전자레인지에 하루 종일 돌려도 아무 효과도 없어요. 물 분자를 때려야 되니까. MRI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RI라는 것 자체가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니까 자기 공명 영상 장치 그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수소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걸어가지고 수소 원자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은 진동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가 지 형제 들어왔다고 사정없이 떨어.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죠. 열이 나는데 자기를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열이 쑥 떨어지는데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수소 원자 세포의 열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답니다. 그걸 컴퓨터로 잡아내는 게 MRI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공명을 이용한 게 무지무지 많아요. 소리를 유리의 고유 진동수와 같게 똑같이 소리 지르면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유리컵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목소리로 계속 주면은 진폭이 커지면서 깨지는 거죠. 군대가 행진할 때는 그래서 다리 위에서는 절대로 발을 못 맞추도록 하는 게 이 공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에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애터미 사업자들의 특징은 아주 잡종의 극치를 보이는 이게 잡종 강세입니다. 잡종 강세. 어떤 종도 순종은 잡종에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잡종 강세거든요. 세계적인 모델들도 순수 백인이나 순수 황인종이 있는가 보세요. 전부 아주 얼굴 빛깔이 애매모호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로 합해지면 아까 공명 형상만 일으키면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내가 똑똑하다고 헛기로 나가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진동수가 맞지를 않아요. 줄다리기를 할 때 깃발 들고 영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진동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진동수가 안 맞으면 그런데 영차하는데 또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혼자 영차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체육대회 할 때 보면은 이게 응원하는 사람이 영차 그럼 그때 같이 진동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힘이 센 셈이라도 진동수가 맞지 않으면 진동수가 맞는 팀에게 무너집니다. 그건 합성력이 작아지니까 그래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똑똑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절대로 개인은 똑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요 개별지성은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게 개별지성이거든요. 혼자 똑똑하다고 하는 게 개별지성인데 이건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해요. 집단지성은 혼자 하는 힘이 아니고 아까쯤에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게 집단지성이거든요. 그 큰 흰개미가 낱낱으로는 형편없는 약한 동물인데 약한 곤충인데 우리 사람 키보다 더 큰 개미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이미 밝혀냈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걸 초유기체라고 그랬고 거기서 나오는 지성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도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휴먼 네트워크인데 이게 인간 그물망이죠. 그러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같이 한다,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 이건 마라톤이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야 됩니다. 자, 마라톤이라고 그랬죠. 마라톤이라고. 마라톤은 문자 그대로 존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끝까지 버티는, 못나게 버티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무장구보 많이 하셨죠? 저도 무장구보 정말 못 빠지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구간이 4km예요, 4km. 4km 뛰는데 몸에 땀이 아직 안 나고, 이게 땀이 나면은 이렇게 숨이 골라지기 시작하죠. 무장구보를 해도 4km를 못 견디면 낙오합니다. 4km를 잘 견디면은 나머지 10km는 무사히 뛸 수 있어요. 발 맞추고 호흡이 착착착착 맞으면 몸에 땀이 쭉 나면서 쏙 뛰어가죠. 처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 그 정신, 존버 정신, 정말 존나게 버티는 정신을 가지고 하여간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참고 견디시고 집산지성을 발휘하시면 모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